네. 네, 안녕하십니까.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네. 강상구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강상구 TV. 강상구 TV로 갑시다. 아닙니다. 우리 저기 뭐야. 별로 우리- 경제와 전혀 아무것도 관련이 없고 이름에 약간 임팩트가 없어서 강상구 TV. 상구 얼마나 좋아요. 아니, 별 의미가 없어서. 그 태백산맥의 그 약간 그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상구야. 상구. 아 그래요? 염상구라고. 여기저기서 뭐 제 이름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상구라는 이름이. 아 상구. 네. 상구 뭐죠? 그거 큰 게 하얀 게. 네 무슨 상근이. 아니요. 이름이 상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 개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후지산을 넘어서 네. 에베레스트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냐. 갈 수는 과연 있을까? 그냥 뭐 상상일 뿐인 것인가? 아주 현실과는 뭐 거리가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했었죠. 네. 첫 번째 근거로 이제 간략히 정리 드리면 천주전자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500조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더블 스코어가 가게 되면 코스피는 당장 5천 6천을 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천주전자를 갈 수가 있냐 없냐 했을 때 가능성은 있다. 그 뭐 TSMC와의 어떤 비교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따지고 보니까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TSMC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19% 증가한 5.5조 원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아직 순이익까지는 안 나왔고 영업이익이 9조 3천억 나왔어요. 훨씬 많죠. 압도적으로. 근데 시가총액은 TSMC가 633조, 삼성전자가 우선주까지 합쳐서 562조.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약 한 20% 가까이 TSMC 몸값이 더 높은 거예요. 왜 그럴까? 왜? TSMC가 뭐 파운드리가 어쩌고 뭐 성장성이 워낙 잘하고 여기다가 뭐 초미세 공정에서의 기술력이 어쩌고 지금 반도체가 주요 뭐 차량 뭐 반도체 무슨 반도체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막 다 지금 뭐 난리 났다며 지금 이게. 네. 장난 아닙니다. 또 그래픽 카드 얘기 나오니까 또 아니요, 뭐 그래픽 카드야 뭐 아닙니다. 저 뭐 코인에 그렇게 그래픽 카드 어차피 요새는 코인이랑 묶여 있어가지고. 네네. 하여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TSMC가 옛날부터 계속 정비해왔던 배당 성향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주주 환원 정책. 주비보가 확실하네요. 네. 대만이 배당 성향이 우리의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 대만이 희한한 나라예요. 옛날부터 이거를 알고 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 거버넌스도 상당히 선진국 수준에 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의 그 멀티플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제공하는 멀티플이 PER, PBR 삼성전자를 압도한다. PBR은 지난 시간에 제 기억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TSMC가 한 5배 내 6배 사이. 그 삼성전자가 아직 2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그 주주 환원 정책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기업의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능히 삼성전자는 PBR이 2.1배 정도. 그러니까 TSMC의 절반이 조금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 저평가받고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삼성이 갖는 그룹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면 천주전자는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익은 더 많이 벌어 삼성전자가. 네.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85년 그 플라자 합의 그 엔고 막 일본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막 미국을 막 점령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겁먹어 가지고 플라자 합의를 이제 주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달러 약세 이것들이 이제 막 쫙 하면서 이제 N 고가 되고 일본이 이제 약간 위축되고 이제 미국이 일본을 뭐 이렇게 원화가 아니라 이제 네. 환율로 견제를 하는 정치적으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던 그런 회담 플라자 합의가 85년도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3조 호황을 계기로 해서 코스피 지수가 150, 200을 넘고 89년 4월 1일 1000까지 갔던 그런 상황과 좀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흡사하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다. 그렇죠. 있었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코로나 19가 지금 이제 뭐 3차, 4차 대유행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진짜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보통 금융위기가 오면 중소기업들이 막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자금시장이 막 경색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었던 거야. 근데 코로나 19가 빵 터지니까 기업 부도율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네요. 예, 코로나 19는 아주 희한해요.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러니까 뭔가 위기는 위기 같은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숫자가 좋아. 트렌드의 변화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새로운 산업이 그냥 빵 터지는. 그거를 뭐 트렌드의 변화. 촉발했다 이런 얘기도 상인들만 죽어나는 것 같은데요.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거지. 그 전통적인 방법이나 그쵸. 그런 아이템에 머물러 있던 산업이나 기업은 그냥 도산해버리고 뭔가 새로운 언택트 쪽으로 뭔가 특화되어 있던 기업들이 자영업자들도 그 배달을 중심으로 하는 곳들은 잘 되죠. 엄청 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한미 PER, PBR 비교를 해봤다. 내가 해봤죠. 그래서 현재 그 트레일링 이제 멀티플닷컴 가서 트레일링 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S&P 500이 지금 42배. 역사적인 고점이다. 우리가 지금 한 30배. PBR이 미국이 S&P 500이 한 4.4배. 4.4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점 몇 배. 3배.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인데 3분의 2만 가도 코스피는 그냥 6,500이다 이런 거. 3분의 2만 가도 지금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만 가도 3분의 3이 되면 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노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는 다음 대통령이 꼭 이거를 움켜쥐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유일한 TV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뭐 반도체, 차, 그다음에 배터리, 뭐 그다음에 화학 이 등등의 어떤 그 대표 제조업 경쟁력이 나쁘지 않다. 한국이 엄청납니다. 그죠? 반도체도 뭐 한국, 대만이 다 휩쓸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배터리도 뭐 LG화학, 삼성 SDI가 다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그렇게 훼손되지 않고 일부 제조업은 경쟁력이 더 세졌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네 번째로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 스튜디오가 되게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거 설치하느라 지금 애먹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이제 그 우리 유일한 TV는 그렇게 좀 진화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 강 PD 편집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저 편집을 이렇게 공을 많이 안 들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눈도 안 좋은데.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이거 최종회 그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어떤 거 말씀해? 제가 이제 판례를 읽을 때 아. 빨리 넘어가기로 했잖아. 네. 그런 건 좋더라고요. 네. 다음엔 안 되니까 자막으로 제가 고지를 좀 해봤어요. 듣기 싫었구나 그러니까. 아니요, 듣기 싫은 건 아니고요. 목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읽기만 하면은 이제 늘어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눈으로 보시라 글은. 맞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런 네 번째 얘기가 있고, 자 그래서 천조전자 이야기 이거를 실현하게 할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대기업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자본시장의 거버넌스의 어떤 개혁. 두 번째, 85년부터 시작된 그 3조 호황발 그 뭐라고 했죠? 그 대중주 막
증권, 건설, 상사 이런 그 3대 대장주들의 그 랠리 어마어마했다. 그 당시와 좀 비슷한 환경이 아니냐. 한국과 미국의 PBR, PER 비교를 해봤더니 특히 PBR 같은 경우에는 눈에 그 안개가 낄 정도로 참 안습이더라. 눈물 나더라 이런 얘기고 제조업 경쟁력이 좋더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 짚어봐야 될 건 근데 오늘 장이 좀 빠지잖아요. 네, 외국인이 선물해서 뭐 팔고 팔아? 있기도. 네. 팔아요? 선물 시장에서요? 네, 외국인 선물해서 팔고 네. 개인은 풋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풋을 매도하고 있어? 네. 풋을 사는 게 아니라? 네. 긍정 무한 긍정 슈퍼개미. 야, 이 옵션 매도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아까 제가 봤을 때 그 11시에 봤을 때는 그 네. 개인의 풋 매도인데 지금 현재 시각 우리가 지금 21일 아까 오후 190억 계약 정도 190억 원 정도인가? 네. 이거 보세요. 우리 강 PD가 또 파생 시장 얘기하니까 잠깐 이제 해보면 지금 오늘 21일 오후 1시 45분 현재 개인이 주식 현물을 2조 1,100억 순매수 매수하고 있죠. 네. 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주식은 그렇고 아까 이제 옵션 시장 얘기를 해보니까 네. 옵션도 푼 매도? 네, 오늘 좀 많이 매도하더라고요. 큰일 났네. 풋을 매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개인이 막 주식 왕창 사니까 또 오늘이 또 이제 바닥이고 또 내일 또 바로 반등하겠구나. 뭐 이런 그런 거 또, 같아요. 빠지면 뭐 얼마나 빠지겠느냐 뭐 이런 얘긴데 네. 항상 그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는 좀 라이브로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그렇죠. 현재 시황 얘기하면서 선물 시장 보니까 네. 와우 외국인이 지금 한 4,000개 가까이 순매도. 네. 그렇군요. 외국인이 완전히 그냥 양방으로 매도하면서 또 기관은 또 프로그램 매도 나오겠죠. 하여튼 뭐 이런 구조니까 오늘 하루만은 뭐 코로나 등등의 이유를 통해서 조금 아래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또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위랑경제 TV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행간을 읽으라 말씀드리는데 돈 벌기가 쉬워. KCC요? KCC? 그거야 뭐 이미 뭐 옛날에 했던 얘기고. 그거 아니 얼마 전에 KCC 이제 예전에 건수르 기자랑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다뤘거든요. 그때 초창기에 그때 아마 들고 계셨던 분들은 네. 지금 수익이 거의 한 40-50% 나셨을 거예요. 뭔 40%야? 100% 났지 이제. 거의 지금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이게 보면요. 유이랑 경제 때부터 보신 분들은 100% 났어요.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마음을 비우면 돼.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관상학적으로 돈복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접고 안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삼양홀딩스가 오르잖아. 삼양홀딩스. 그러면 삼양홀딩스가 오르면 이럴 때 삼양홀딩스 사야 돼? 뭘 사야 돼요? 그 있잖아 페어트레이딩 그 같이 움직이는 애들 같은 업종에 있는 애들. 네. 뭐야 대상홀딩스 눈여겨 봐야지. 삼양홀딩스가 이렇게 갔잖아. 네. 근데 임세령의 대상홀딩스는 지금 이러거든. 돈 잘 벌어. 초기 와요 안 와요? 오네요. 대상홀딩스. 저부터 투자를 한번 해볼까요? 시범으로. 됐고 나중에 오해받습니다. 됐고. 네. 예. 자, 이 얼마나 좋은 이 유일한 경제 TV예요. 네. 주비부도 하고 쏠쏠하게 간식거리도 주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묻지 마세요. 나한테는. 네. 제가 이제 종목 추천 방송이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에베레스트 지수 갈 거냐 안 갈 거냐 5번째 이야기. 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여기에서 무언가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대한민국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가계의 자산이 100이다. 네. 대한민국 전체 가계 뭐 부자든 뭐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합쳐서 100이라 치자 이거예요. 네. 통계니까 숫자니까. 네. 보면 비금융 그러니까 금융 자산이 옛날에는 3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30이 안 됐단 말이야 100 중에. 네. 근데 최근에 주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금융 자산이 좀 늘어가지고
4 가까워. 대한민국이. 네. 그런데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 자산은 이제 6을 좀 넘는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3.5 대 6.5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 네, 네. 대한민국이 이게 많이 좋아진 거야, 그나마. 균형이 좀 맞춰진 거야. 반면 문제는 뭐냐? 근데 금융자산 3.5인 35%인 금융자산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뭐가 많아? 예금이 많아, 예금이. 대한민국은 부자들이 다 예금하거든요. 맞아요. 예금, 적금, 뭐 특판 막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주식은 그 중에서도 소수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 미국은 정반대야. 금융이 7, 비금융이 3이야. 그러니까 미국 가계에서 100이라고 하면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이 70이고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자산이 30인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대단합니다. 한국의 20배.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한국의 20배야, 20배. 와. 20배. 그런데 주택 시가총액은 한국의 몇 배라고? 7.5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 부동산의 가치가 네. 이런 그 자본시장에 있는 그 기업들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이게 상대적으로 등치가 큰 거지. 비대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상식적으로 미국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20배, 부동산의 시가총액은 한국의 7.5배.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거가 왜 중요하냐? 이제 보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GDP의 몇 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 나라의 금융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의 그 자산 가격이 얼마나 적절하냐 아니면 상당히 좀 이렇게 높냐 낮냐 했을 때 GDP 대비 몇 배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비교하거든요. 한국은 주택의 시가총액이 GDP의 2.7배예요. 미국은 1.5배예요. 그런데 주식은 다르지. 주식은 한국은 주식 시가총액이 GDP의 1.27배, 1.3배 정도 돼요. 미국은 한 1.95배.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본주의가 뭐 오래됐다고도 하지만 주비보의 어떤 40년 전부터 쭉 내려온 그 주비보의 어떤 이런 그 관행이랄까 이런 법적인 정비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자본시장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뭐 주택과 주식 시가총액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GDP 대비 주택과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봐도 그렇고 한국은 너무너무나 주택시장으로의 어떤 쏠림이 매우 강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쭉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이제 강상우 PD가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네. 이 노란 색깔 표 네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딱 볼게요. 한국은 2020년 현재 기준 그 주식 시가총액을 주택 시가총액으로 나눴더니 0.4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주택의 절반이 좀 안 돼요. 미국은 주식 시가총액을 주택 시가총액으로 나눴어. 그랬더니 1.2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사고 파는 거니까. 근데 이 부동산에 실체가 있잖아요. 빌딩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실체가 없는 이 증권을 사고 파는 이 가격이 실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주택, 부동산, 아파트, 뭐 빌딩, 단독주택 이런 거에 1.2배가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주식, 주택 그 시총 비율이 한국은 43%, 그러니까 주식이 주택의 43%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117%, 그만큼 주식이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여기다가 이제 상법 382조의 사망 요런 거 이제 개정돼 가지고 이사들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 계좌까지도 고르게 보호하는 이런 그 제도와 관례상 그다음에 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 반전이 일어날 경우에 주식 주택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43%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까지만 가자 이거예요. 60%까지만. 그럼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겠냐 이거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 지금도 막 부동산 하면 막 애증이 넘치잖아요. 오세훈 시장 뽑아놨더니 또 이제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 오른다고 또 난리치고 있고.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과도하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금융자산이 3.5, 비금융자산, 부동산을 포함한 이게 한 6.5. 미국은 금융자산이 7, 부동산을 비롯한 비금융이 3. 이게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가계 자산부터. 그래서 이제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줄고 주식의 비중이 금융의 비중이 조금씩 늘면 결과적으로 주식 대 주택의 시가총액 비중이 43%인데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이게 50%를 넘고 60%를 향해 가고 70%, 80% 가자 이거예요. 지금 미국은 이게 117%, 120%예요.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주택 시장 시가총액보다 미국은 더 큰 거예요. 미국이란 그 큰 나라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집이 서해안부터 중부 그 대평원 그다음에 그 산맥 로키 산맥 요거 좀 빼고는 다 집들이 막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은 집들을 다 합쳐도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보다도 훨씬 작은 거야. 미국은. 근데 한국은 정반대지. 압도적으로 정반대의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본시장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서 이사의 충실의 의무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일반 주주, 비례주주를 다 똑같이 공정하게 보호해야 되는 이런 주비보의 시대 정신이 들어올 경우에 금융시장의 어떤 홀대받음, 천대받음 현상이 완화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쏠림이 또 약화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富士山을 넘어서 저기 어디야 킬리만자로를 넘어서 에베레스트로 가지 않냐라는 주장을 이제 펴는 거죠. 황 PD 어때요? 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날이 오긴 올 것 같아요. 5가지 예의를 제가 다 들었잖아요. 네. 어때요, 우리 황 PD가 볼 때는? 뭐 잘 지켜진다면은. 잘 지켜진다면은. 네네. 이게 참 부동산 문제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네, 한국인들의 한 50년의 내 집 마련에 대한 이 여기부터 내려온 이 한이 우리 세대 저희 밑에 세대까지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 집 사는 게 다 20, 30대라고 하니까는 이번에 성시장에서도 이 집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지 사실 밝혀지는 단계에 있고 참 이게 저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 부동산이 한국이 좀 다른 나라랑 아파트가 많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단지형 아파트를 구축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세계를 만들어 이렇게 지내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단지형이잖아요. 그 안에 막 다 넣어가지고 쇼핑몰 있고 안에 뭐 있고 이 세대의 주민으로서의 어떤 그 신분 상승의 느낌? 네. 그 단지에 살면서. 그쵸. 이런 게 이제 한국형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누적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아파트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좀 더 프리미엄 있는 삶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어떤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한국의 어떤 문화, 그런 어떤 정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사실 좀 약간 주식시장이 이게 해소되면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이 주비보가 탈퇴하면서 내 집 마련은 따로 이제 참나. 자, 그러지 않을까.